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의 일상이 남성보다 더 바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성들이 아직도 가정일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여성부가 통계청과 함께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해서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유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회사 일에 육아, 집안일까지 이른바 슈퍼맘 역할을 강요받는 우리나라 여성의 고단한 일상은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여성이 하루 동안 집안일을 한 시간은 2시간 27분으로 남성보다 5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이 집안일에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31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큰 격차로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여성이 51%로 남성보다 12.5%포인트 높았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여가 활동에 2시간 15분가량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살펴보면 일을 하는 여성의 비율은 49%로 남성보다 22%가량 낮았고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과 육아,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지난 2009년 남학생을 앞지른 이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여성의 초혼 연령은 29.8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총 인구 5,601만 7천 명 가운데 여성 인구는 2,531만여 명으로 남성 인구보다 12,000명 정도 더 많았습니다.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한 건 1970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항공기와 선박 이용 중 장애가 있는 승객이 겪는 이동권 침해 등 불합리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선 휠체어 리프트 등의 승강 설비가 필요하고 이들의 안전한 탑승을 도와줄 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지만 현실은 불합리한 차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항공기와 선박 이용 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직권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국내 7개 항공사와 전국의 주요 공항,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차별 실태 조사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선박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선박 내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 미비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연안 여객선 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항공기와 선박의 다양한 차별 사례를 파악하고자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등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노동상담센터가 지난 상반기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고 관련 상담이 50%를 넘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장애인 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2015년도 상반기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 분석 결과 전체 상담 231건 중 부당해고, 부당처우, 실업급여 상담 등을 포함한 해고 관련 상담이 52.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상담률은 부당해고 23.6%, 임금체불 21.1%, 부당처우 18.6%, 퇴직금 11.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해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건 역시 심각한 문제지만 해고와 관련된 상담률이 전체 상담의 절반인 것을 미뤄볼 때 장애인 고용 불안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당해고 외에도 이 부당해고가 사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당처우나 그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합해 보면은 52.8%가 나오거든요. 네. 사실 요즘 경제가 불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장애인 근로자의 그 고용 불안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사 결과 피상담자 중 남자의 비율이 78.3%로 여자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가 51.7%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 지역은 서울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경북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북 경상경찰서는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로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에게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이 안 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가 청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9%에서 2.7%로 인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학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든든장학금 지원 대상을 만 45세까지 확대했습니다. 한편 등록금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텃밭을 가꾸는 도시 농부들이 놀고 있지만 경작지를 찾으려면 아름아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경기도가 도시 근처에 소위 노는 땅을 도시 농부들과 연결해주는 텃밭 쉐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1년 전부터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주부 전선자 씨. 몸은 고되지만 자급자족의 기쁨에 푹 빠졌습니다. 제가 집이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땅의 기운이 안 올라와서 그런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만 나오면 안 아프니까 일단은 무슨 일 있어도 이거는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도시농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지금은 대부분 입소문으로 경작지를 찾거나 집안의 짜투리 공간을 많이들 이용합니다. 경기 농림진흥재단은 이렇게 늘어나는 도시 농부들과 짜투리 땅을 가진 토지 소유주를 이어주는 텃밭 쉐어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유우지를 텃밭으로 쓸 사람에게 분양하도록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토지를 분양 가격과 텃밭 경작이 가능한 토지인지 등을 검토한 후 매칭 카페에 등록하고 분양 희망자는 이곳을 통해 소유주와 자율적으로 협의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지는데 개인은 최고 33제곱미터, 기관 등 단체의 경우 82.5제곱미터까지입니다. 매칭 카페를 통해 최종 연결이 되면 텃밭 소유주와 분양 희망자 모두 상생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텃밭이 늘어나면은 개인을 중심으로 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텃밭 공동체도 형성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텃밭을 매개로 한 이 사회 공동체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텃밭 쉐어링 제도가 빈 땅을 쓸모있게 만들고 도시농업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각종 서류 발급과 같은 업무만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가 주민센터 옥상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주민센터의 옥상입니다. 지난해 9월 이곳에 조성된 텃밭에는 상추와 아욱, 가지 등 다양한 채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키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농사 진 거를 해가지고서 반찬을 나가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많은 양의 재료와 뜨거운 불 앞에서도 힘든 내색 없이 과정을 즐겼습니다. 금방 만든 따뜻한 반찬을 작은 통에 하나씩 옮겨 담아 어르신들에게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직접 반찬을 들고 방문한 어르신의 집.
어르신은 현관문 앞으로 나와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집에서 해먹을 수 없지. 응? 그 수많은 노인들 이렇게 자상할 수가 없어. 너무 고마워. 정성이 담긴 도심 속 작은 텃밭. 주민센터 옥상에 향수와 쉼이 있는 뜰에서 시작된 나눔이 어르신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제35회 오뚜기 여름 캠프를 엽니다. 이번 캠프는 연예인 공연과 조별 게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다문화 가족의 주민등록 전입 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올해 하반기부터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전입 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인 너의 꿈을 잡아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이달 10일까지며 참가자들은 오는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직업훈련과 실습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리가 된 재활용 자전거를 무료로 전달했습니다. 용인시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간 저항군의 리더 존 코너의 탄생을 막기 위해 과거로 향하는 로봇 군단. 어린 사라 코너와 그녀를 보호하고 있던 T-800은 로봇과의 전쟁을 준비하지만 시간의 균열이 생기며 인류의 미래는 끝을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가는데 인류의 운명을 어깨에 걸고 터미네이터가 돌아왔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젊은 시절 터미네이터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부활한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모습이 최첨단 기술력에 대한 확신과 놀라움을 동시에 전합니다. 인도의 독립과 함께 1,001명의 신비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이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살림. 능력과 성격 모두 살림과 정반대인 시리. 두 사람의 인생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살만 루시디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영화는 단순히 인도 독립에 대한 사실에 근거했을 뿐 아니라 인도와 1,001명의 아이들 모두 성장해가는 성장통을 그린 영화라는 점을 보여주며 감동의 깊이를 더합니다. 연극 춘천거기가 초연 10주년을 맞아 개막했습니다. 8월 말까지 대학로 유니플렉스 3관에서 공연되는데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하루 혜택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가톨릭계 기숙학교를 배경으로 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그린 베어 더 뮤지컬이 8월 말까지 부산아트센터 연강홀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하루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밤을 뜨겁게 달구는 여우락이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7월 26일까지 국립극장에서 공연되는데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하루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 요즘.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더위는 더 뜨거울 텐데요. 더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경북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해당 학교가 얼마나 장애 학생을 위한 학사 관리와 학생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별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